안녕하세요. 캘리포니아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팥죽을 해볼 텐데요. 1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가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. 오늘도 쉽게 맛있게 건강식 조리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재료를 소개하겠는데요. 팥이 2컵이 필요해요. 1컵, 2컵. 이 2컵이 1파운드 되는데요. 그램으로는 한 450g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팥 450g을 한 10시간 이상은 불려야 돼요. 콩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불려야 되는 게 이 팥인데요. 제가 한 10시간 정도 불린 팥을 준비했어요. 이 2컵의 마른 팥을 한 10시간 정도 물에 불리면은 한 5컵 정도의 분량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팥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요. 끓는 물에 넣어 가지고 끓기 시작하면은 한 1분 정도 삶아내야 돼요. 왜냐하면 이 팥을 어떤 분들은 드시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약간 뜨뜻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. 1분 정도만 삶아내면 돼요. 네, 한 1분 정도 삶았거든요. 그러면은 물을 드레인 하도록 할게요. 네, 한번 삶아낸 팥을 이제 압력솥에 넣고 익힐 텐데요. 죽을 할 때 그냥 냄비에다가 이 팥을 넣고 끓이기 시작하면은요, 거의 한 1시간은 해야 이 팥이 무르더라고요. 그래서 압력밥솥을 이용하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. 저는 죽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. 이 옛날에 나온 이 가정에 이 내셔널 밥솥이 있으면 이걸 이용하시면 좋고요. 오늘은 저는 그냥 수동으로 압력솥에 삶아 보도록 할게요. 물은 우리가 보통 밥하는 분량의 물을 잡으면 되는데요. 손등 한 중간 정도 올라오면 되는데요. 스토브에 올리도록 할게요. 네, 이제 좀 있으면은 추가 칙칙 돌아갈 거예요. 그러면은 불을 약불로 해서 한 5분 정도 더 익힌 다음에 불을 끄면은 이 팥이 아주 잘 익거든요. 그리고 죽을 쏠려면은요, 좀 큰 냄비가 필요해요. 왜냐하면 죽은 굉장히 분량이 나중에 많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큰 냄비를 하나 준비하시고요. 네, 그리고 죽을 할 때 생쌀을 물에 불려서 하기보다 밥을 이용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. 네, 밥은 수북이 한 공기만 준비했는데요. 팥에 비해서 밥은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옹심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밥이나 쌀의 양이 많아지면은 좀 맛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물은 좀 넉넉히 부어주셔야 되는데요. 한 1리터 정도 넣을까요? 이것도 끓일 건데요. 흰 죽을 쓴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. 이 밥알이 푹 퍼지도록 이제 올려놨어요. 이 밥도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요, 아주 약한 불로 해서 푹 무르도록 두면 되거든요. 네, 이것도 이제 끓기 시작하네요. 그러면 약간 약불로 해서 한 5분 정도 더 익히면 되거든요. 네, 한 5분 정도 삶았으니까 이제 불을 끄고요. 좀 한 15분 정도 두면은 뜸이 잘 들어서 팥이 아마 팥죽에 들어가는 새알을 만들어 보겠는데요. 찹쌀가루 1컵 그리고 맵쌀가루 3분의 1컵을 준비했어요. 이 새알을 만들 때 찹쌀가루만 하니까 나중에 대파 먹을 때 이 새알이 다 퍼져서 안 좋아요. 그래서 3분의 1컵 정도의 맵쌀을 넣으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새알을 하얀색으로 하기보다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호박을 좀 넣고 해보려고 그러거든요. 뭐 호박 넣기 귀찮다 그러시면 그냥 하얀색으로 하셔도 되고요. 이 호박은 버터넛 스쿼시라고 미국에서 아주 흔한 호박이에요. 한 150 정도 되네요. 제가요, 이 호박을 참 좋아하거든요. 근데 단호박 못지않게 버터넛 스쿼시를 또 제가 좋아해요. 조금 단호박보다 물기가 더 있고 조금 기름지죠. 그래서 버터넛인가 봐요. 이 호박을 썰어 가지고 요 코닝 그릇에 담아서 한 7분 정도 쪄낸 다음에 반죽에 넣을 거거든요.
네, 찜기에 쪄도 되고요. 저는 여기 오늘 채반에다 그냥 쪄내려고 그러거든요. 여기다 넣고 한 7분 정도 익히면은 호박이 폭 익을 거예요. 네, 다 익었네요. 찹쌀가루 1컵, 그리고 맵쌀가루 3분의 1컵을 넣고요. 그리고 소금은 4분의 1 작은술, 그러니까 한 꼬집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 호박 삶은 것. 네, 호박을 따로 안 으깨도 반죽하면서 다 으깨지거든요. 그리고 부족한 물은 뜨거운 물로 좀 애대해 주시면 되거든요. 봐가면서. 네, 어느 정도 반죽이 촉촉하게 된 것 같네요. 네, 이 새알은 조금 사이즈를 좀 작게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한 입에 쏙 들어가게끔. 평소에 팥죽할 때는 이런 새알을 안 넣는데, 그래도 동지에는 이 새알을 좀 넣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. 네, 동지라는 말이 겨울에 이르렀다는 그런 뜻인데요. 이제 동지가 되면은 이제야말로 진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. 네, 금방 다 만들었네요. 네, 스토브에 물을 올려놨는데요. 네, 한 3, 4분 정도만 끓이면은 다 익는 것 같아요. 동동 다 떠오르네요. 그러면 건지도록 할게요. 네, 그래준 다음에 찬물에 한 번만 헹궈 주세요. 네, 팥을 좀 갈아 보겠는데요. 네, 글러서도 사용하는데 요즘은 믹서기들이 다 있으니까요. 믹서기를 이용하면 아주 수월해요. 한 3분의 1 정도의 팥은 좀 남겨 놓으려고 그래요. 3분의 1 정도의 팥, 3분의 2만 갈도록 할게요. 팥이 곱게 갈아질 정도로 물을 좀 붓고요. 물은 한 3컵 정도 제가 더 부은 것 같거든요. 자, 곱게 갈도록 할게요. 네, 가능하면 좀 곱게 갈아주시면 좋아요. 자, 그럼 이제 스토브에 옮겨서 이제 다 섞어 보도록 할게요. 네, 아까 죽 끓이는 큰 냄비에 밥알이 아주 잘 퍼졌네요. 네, 불은 이제 좀 세게 하셔야 되거든요. 한 소끔 끓여야 되니까 불을 세게 해놓고 갈았는 팥을 넣으세요. 네, 요 남았는 거를 물을 좀 더 붓고 요즘은 이 믹서기가 얼마나 주방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몰라요. 근데 죽을 끓일 때 중요한 거는 물 조절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. 너무 되게 죽을 끓이면은 떡처럼 돼서 음식이 모양도 안 나고 또 맛도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죽다운 죽을 좀 끓이려면은 물의 농도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. 네, 오늘 이 죽 끓이는 조리법은요, 저어주는 과정이 거의 없어요. 마지막에 한 소끔 끓일 때만 저어주면 되거든요. 팥을 체에다가 걸러준다든지 그런 과정도 없고, 또 생쌀을 넣어갖고 오래 저어줄 필요도 없고, 옹심이도 미리 데쳐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소끔 끓일 때만 넣어주면 되거든요. 아까 한 3분의 1 정도 남겨놓은 통팥 있잖아요. 갈지 않았는 팥. 이것을 넣어주시면 돼요. 왜 이렇게 하냐면 이 팥죽을 다 갈았는 것만은 색깔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. 그래서 갈지 않은 이 팥을 좀 넣어주면은 조금 더 먹음직스럽고, 그리고 또 드실 때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통팥이 간간히 하나씩 보이잖아요. 이게 좀 더 먹음직스럽고 색상도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아까 익혀놓은 옹심이를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. 네, 소금을 넣고.
네, 죽이 완성이 됐네요. 네, 팥 2컵으로 죽을 끓였는데 생각보다 양이 좀 많네요. 뭐 이런 죽 끓일 때 그래도 넉넉하게 해가지고 한두 집이라도 좀 나눠 드시면 좋겠죠. 네, 이런 팥죽에는 동치미 김치가 아주 어울리는데요. 제가 얼마 전에 담아놓은 총각무 백김치가 있거든요. 네,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정말 이 새알에 호박을 넣었더니요,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. 네, 이제 곧 동짓날이 다가오는데요. 오늘 이 조리법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